안녕. 반갑습니다. 기러기 오빠입니다. 오늘은 설민석 씨의 논문 표절 이슈와 설민석 씨의 사과문에 대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설민석 씨 관련해서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막상 설민석 씨의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 동성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민석 씨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설민석 씨는 모두 아시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사 전문 강사로 유명하시죠. TV 출연도 활발하게 하셨는데 2012년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이후로 수많은 방송 활동을 했고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까지, 이 정도면 이제는 거의 연예인으로 봐도 되는 정도이죠. 근데 이분이 과거부터 역사 왜곡으로 이슈가 많았잖아요. 유명한 민족대표 33인 룸살롱 낯설 표현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여진족 출신이니 하는 등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특히 최근에는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그램에서 세계사 강의를 하다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집트 고고학 전문가에게 공개 비판을 받아서 많은 이슈가 됐죠. 비록 사과는 했지만 그 다음 편에도 6.25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생체 실험을 도왔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죠.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셨는데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설민석 씨도 논문 표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 설민석 씨의 공식 입장, 그러니까 사과문이죠, 이걸 보다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민석 씨의 사과 내용이 뭔가 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과오입니다. 교육자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일한 태도로 임한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지 표절까지는 아니란 말인가? 누가 설민석 씨를 모함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게 논문의 내용인데요. 녹색 글씨는 다른 사람 논문이고요. 파란색 글씨가 설민석 씨의 논문입니다. 거의 똑같죠? 어떤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디스패치에서 카피킬러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분석해본 결과 표절률이 52%고 동일 문장이 187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건 복사 붙여넣기가 맞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논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저 노란색 음영 표시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과 똑같은 문장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논문을 표절하더라도 결론 부분은 그래도 본인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분은 결론 부분까지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사과를 해서 제가 이분께 실망을 했습니다. 옆에 연구를 게을리하고 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연구를 게을리한 거랑 다른 논문을 복사 붙여넣기랑은 느낌이 엄연히 다르죠. 가령 공부를 게을리한 거랑 시험 때 컨닝을 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 시험지를 보고 베끼는 컨닝으로 100점을 맞았는데 나중에 그걸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게을리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의 시험지를 보고 컨닝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차라리 그냥 그 당시에는 강의도 너무 많고 TV에도 출연하고 하느라 정말 너무 바빴다. 그래서 논문 작업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많이 베꼈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속 시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충 보고 지나갔던 TVN 벌거벗은 세계사의 역사 왜곡으로 설민석 씨가 공식 사과문 올린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이 사과문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중에 오류를 범했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쓴 거예요. 이 사건의 중요한 골자가 뭐였나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디 풍문으로 들리는 카더라 얘기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강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상파 TV에서요. 쉬운 예로 이 벌거벗은 세계사 1편에서 설민석 씨가 홀로코스트를 설명하면서 히틀러가 유대인의 피부로 앨범과 비누를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문으로 떠도는 카더라 얘기를 세계사 전문가 강사 타이틀로, 그것도 지상파 TV에서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검증된 얘기들만 해야 하는데, 근데 설민석 씨는 그냥 강의 중에 오류를 범했고 제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과거 설민석 씨의 유명한 역사 왜곡 논란이죠.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발언 논란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 있었습니다. 태양안이라고. 대낮에 그리로 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그 마담이 DC 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저는 민족대표 33인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였다고 배웠거든요. Y 항일 독립운동 책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여튼 설민석 씨는 이때 사과에도 그것은 그날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일 뿐이지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라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폄훼했는데 이분은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사과문 몇 개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이분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더라고요.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잘못했으면 이왕 사과할 거면 그냥 정말 잘못한 거 핵심을 솔직하게 말하고 쿨하게 사과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민석 씨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다음에 컴백하게 되신다면 그동안의 이런 논란들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이런 분과 비교하면 그래도 설민석 씨는 양반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